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A만큼 사실 보상 선수도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LG의 자완 불펜 김대호 선수 이제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됐죠. LG 트윈스로 FA 이적한 박동원 선수의 또 보상 선수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 이준영 선수 외에 필승 자완 불펜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마무리 정혜영부터 전상현, 장현식까지 또 모두 우완 투수이기 때문에 이 김대유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이 부족한 자완 불펜을 메워보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59경기에 불펜으로 등판하면서 2승 1패 13홀드 평균 자책점 2.04 정말 좋은 성적을 또 거둬줬는데요. 이 김대유 선수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가 김대유 선수 왜 잡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 지금 뭐 취재한 바로는 LG가 이번에는 좀 어린 선수들을 많이 묶은 것 같더라고요. 뭐 어린 선수들 워낙 최근에 투수들을 많이 수집했고 네. 또 어린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투수들 기준으로 좀 많이 묶었고 좀 베테랑 선수들 중에서는 왜냐면 이 보호 명단을 좀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는 베테랑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풀었는데 김대호 선수 누가 봐도 즉시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도 요 지금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김대호 선수랑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우완투수 한 명을 두고 좀 고민을 했는데 김대호 선수가 뭐 이준영 선수가 너무 기아에서 혼자 좌완 불펜으로 혼자 고생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즉시 전력으로 좌완 불펜 자원을 쓸 수 있는 김대호 선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 세라피모님 젊은 선수 지키는 게 1순위죠. LG는 네. 지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도 김대유의 자리를 조금 더 젊은 김유영으로 메운 느낌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유영이 얼마나 김대유만큼 잘해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는 올해 뭐 상위 버전 놓치고 하위 버전으로 메우는 느낌이다. 이승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김대유 선수가 잘 던진 건 정우영, 이정용이라서 그 다음 투수가 스탯이 좀 오버된 거다. 혹은 이제 유망주를 그래서 다 지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풀린 것이다. 좀 김대유 선수에 대해서 요 성적이 뻥튀기가 된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좌완의 불펜의 그 매력은 사실 지금 모든 야구 좌완 불펜이 모든 팀에 지금 거의 제대로 돼 있는 팀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좌완 불펜 세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기록이 아무리 그 보여지는 만들어진 기록이라 할지라도 네. 일단 나와 있는 기록은 어쨌든 김대호 선수가 만든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2점대 초반, 극초반인데. 이게 잠실이랑 뭐 그런다 쳐더라도 이거 사실 기록은 그래도 다음 시즌에 분명 영향을 미치는 기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고 영입할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다. 친구 만들기님이 기아가 이번에 보상 선수를 받은 김대유 선수 삼성 포수하고 트레이드 카드로 맞춰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장정수 단장이랑 제가 통화했지만 자꾸 우리 트레이드 얘기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뭐 하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세세하게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요 카드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당시 즉시 전력이 필요해서 김종욱 감독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인데 그렇죠. 바로 트레이드 카드로 쓴다?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포수도 약점이지만 좌완 불펜도 약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카드로 써서 포수를 메운다? 그럼 여전히 좌완 불펜에 대한 약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진행이 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LG도 또 이 데려온 선수들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롯데 김유영 선수, 유강남 선수의 보상 선수로 또 LG 트윈스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김유영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뭐 김유영 선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사실 기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네네. 좌완으로서 또 임팩트 있게 위기 순간에 또 올 시즌에 좀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또 숨겨서 나오는 그런 팔 동작이라던가 또 LG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잠실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 0점대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게 뭐야 LG가 이번에는 사실 기아한테 그 보상 선수 픽하는 걸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해요. 네. 취재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제 가는 걸 보고 그 구멍을 메우느냐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우느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기아에서 안 그래도 좀 기아가 보기에는 좀 이 김대우 선수를 픽할 게 거의 명확했거든요. 네. LG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김대우 선수를 픽해서 가자마자 거의 그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김유영 선수를 픽하는 게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임스 유님이 김유영 잠실 성적 평균 자책점 제로 나오기는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 이제 김대유 선수가 기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금 더 어리고 젊은 그렇죠. 이제 김유영 선수로 메워 보겠다. 근데 이제 김유영 선수를 또 어떻게 LG 트윈스 코칭 스태프가 고쳐 쓰는지도 좀 그럼요. 중요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얘기가 나와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선수들 과연 남은 선수들의 보상 선수 누가 될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팀을 옮긴 9명의 선수 중 7명이 A에서 B등급이기 때문에 최대 7명의 보상 선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등급 영입한 구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보호 선수 20명이죠. 그리고 B등급을 영입한 구단은 이제 보호 선수 25명 외에 또 한 명을 또 골라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보상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구단 4개 구단입니다. LG 최은성 선수 보낸 거 이제 보상 선수 받아야죠. NC는 양의지와 노진혁 선수, 그리고 두산은 박세혁 선수, 삼성은 이제 김상수 선수를 보내고 나서 이제 보상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는데 각 팀별로 좀 어떤 포지션이 이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팬분들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LG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최은성 선수를 보내고 하나 이글스에서 어떤 선수를 좀 데려올까? 혹은 이제 어떤 포지션을 좀 데려올까? 이런 얘기. 일단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LG는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네, 오늘 나오고 좀 요거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최은성 네네. 선수에 대한 보상 선수를 픽할 그 시점이. 근데 그냥 한화에서 명단도 좀 일찍 받았고 좀 그 명단을 봤을 때 좀 픽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픽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나왔을지 모르겠네. 근데 그 하나 측에서 받은 명단을 제가 LG 쪽에 들었을 때는 외야 풀이 좀 많이 풀렸다고 해요. 네, 하나는 좀 이제 내야랑 투수 자원은 조금 이제 반반 해서 좀 지키고. 네, 외야 풀을 좀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LG가 근데 솔직히 뭐 외야가 그렇게 엄청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구미가 당기는 선수가 보상 선수 이 풀리는 보상 그렇죠. 선수 외 명단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LG가 좀 이번 최은성 선수에 대한 보상 선수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긁는다 싶어가지고 어린 선수를 픽하려면 외야를 뽑는 거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좀 외야는 세팅이 이미 다 완료됐고 한동안 좀 괜찮다 싶으면 그래도 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구리구님이 김규현이나 뭐 윤대경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과연 LG 트윈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외야가 많이 풀렸지만 외야가 풍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로의 니즈는 사실 좀 안 맞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또 투수를 데려가는 것이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또 베스트 선택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략적으로 외야를 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NC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지 선수와 노진혁 선수를 또 이제 각각 롯데로 보냈고 이제 두산으로 보냈고 이제 롯데로 보냈죠. 이제 순서대로 양의지 선수 이제 두산에서 또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이냐, 혹은 이제 노진혁 선수 롯데에서 또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이냐. NC는 결국 뭐 내야를 세팅해야죠. 왜냐면 노진혁 선수 주전 유격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두산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내야수를 좀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요게 좀 B등급이고 25인 보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죠. 많이 좀 두산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좀 5명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두산 입장에서는 있고 그래서 좀 봤을 때 그래도 만약에 풀린다면 내야수를 좀 데려올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NC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노진혁 선수, 양의지 선수 두산을 먼저 이제 두산에서 보상 선수를 한 명 데려오고 그다음 롯데에서 데려올 텐데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롯데 쪽에서는 이제 뭐 좀 포수 쪽을 많이 풀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그걸 들은 순간에 아니 뭐 바보야? 뭐 해가지고 뭐 그러면 뭐 아니 뭐 전략적으로 다 골라가주겠어요? 내가 하면서 이제 그 취재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NC가 그래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NC도 우리가 봤을 땐 포수가 그냥 지속성으로 봤을 땐 뭐 박세혁 선수 영입했지만 백업이 필요하다. 그런 포수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와중에도 한다면 뭐 결국에는 내야나 투수가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하나가 외야수들을 많이 푼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도 이제 이 백업 포수로 썼었던 선수들 그리고 사실 기회를 많이 줬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를 많이 준 선수들 이제 풀면서 NC 다이노스 입장에서 좀 선택을 좀 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좀 이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두산에서는 좀 내야수 쪽에서 골라보지 않을까. 그렇죠. 롯데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롯데는 포수와 내야수가 그동안 좀 약점이었기 때문에 롯데 쪽에서는 아마 투수 쪽에서 풀리는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일 유력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산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또 어떤 선수를 데려가게 될 것이냐 NC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만만치 않죠. 사실 뭐 A등급인 박세혁 선수가 이제 NC로 이적을 했는데 그렇죠. 20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NC에서 이번에 FA로 나온 선수가 많아서 사실 거의 25인 명단에 준하는 거의 보호 선수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7명의 선수가 F를 싹 풀리니까 맞아요. 자동 보호가 되는 선수가 많으니까 누굴 데려가냐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뭐 두산에서는 거의 우리가 이거 사실 뭐 사실상 거의 27, 8번째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말도 있고. 근데 두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좌완이 없어요. 지금 두산은. 좌완 불펜이 이현승 선수가 은퇴하면서 최승용 선수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발 후보군에 내년에 들어간 선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좌완 불펜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장원준 선수밖에 없어요. 어허. 장원준 선수가 아는 베테랑이고 하기 때문에 시즌 내내 좌완 불펜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좌완 불펜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NC에서 그래도 옥석을 가려서 좌완 불펜을 한번 좀 찾아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보이죠. 지금 뭐 NC는 박계범 가져갈 듯한데 지금 이제 다롱이 안녕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NC 개범이 맞을 듯요. 실버스타님께서도 굉장히 좀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팀별로 굉장히 또 남아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수 선수를 KT를 보냈죠. KT에서 또 어떤 선수를 데려가려고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KT도 뭐 어쨌든 김상수 선수 B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인인데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KT에 좀 어리고 좀 풀릴 만한 그 범주에 있는 선수들 좀 괜찮은 카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이 선수들을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여기 가장 최근에 이제 이적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명단 아직 넘길 때 여유가 있고 한데 삼성도 결국에는 투수를 좀 뽑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투수. 네. 근데 여기는 좀 좌완 우완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좌완을 조금 욕심내야 되는 게 뭐냐면 좌완에 오래 활약한 선수들이 이승현, 이재익, 이상민 요 정도거든요. 아하. 근데 좀 어린 선수들에다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평균이 좀 확보가 안 된 좌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땐 좀 KT에도 좀 어린데 좀 상위 라운드에 좌완 투수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좌완들 조금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보상 선수 이 개념 풀에서는 좌완 투수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좀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정말 옥석 가리기에 지금 접어든 상황이고 뭐 일단 명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좌완 불펜 혹은 이제 좌완 투수를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완하면 김태우, 우완하면 이정현이겠네요. 아유, 삼성은 많이 잘하시네요. 바로바로 나오십니다. 네. 역시 팬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집단 같아요. 지성이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장원준, 유희관, 이현승 있던 좌완풀이 그새 다 말랐네. 두산 네, 세라피모님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그런 부분. 두산이 강윤구 영입하는 거 아니요? 다오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김태룡 단장이 이미 FA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려서 아하. 뭐 그런 상황에서 깜짝 영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강윤구 선수도 사실 이제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또 이 군침을 흘리고 있을까? 이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KT 지금 내야수 부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상훈 선수를 데려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투수 쪽에서는 풀리는 선수가 그럼요. 생길 수밖에 네.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뭐 저희가 이 보상 선수들까지도 지금 현재까지 이적한 선수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번 FA 시장에 사실 이렇게 이적하는 선수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잖아요. 좀 왜 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지금 뭐 그동안 뭐 FA 거품이다 했었는데 진짜 요번 FA 시장은 이 선수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공급은 많은데 또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어째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셀러리 캡 때문에 그런 거야? 일단 좀 부럽다. 부럽다. 일단 좀 부럽다. 그런데 셀러리 캡 변수는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셀러리 캡 때문에 확 지르지 못하는 구단이 있었고 근데 그 구단이 또 포수는 필요로 하고 그렇죠. 질를 수 있는 구단이 있는데 그 질릴 수 있는 구단이 셀러리 캡 때문에 망설이는 구단의 포수를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그럼 또 주전 포수가 빠져나간 구단은 포수를 또 사야 연결해야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가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음. 포수 빅4는 이번에 자리를 잘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그렇죠. 과정에서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됐던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 포수 FA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장 첫 스타트를 끊는 선수들이 항상 또 이제 가격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강남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80억으로 딱 가면서 네. 그러면 유강남이 80억이면 박동원은 한 65억. 그러면은 뭐 박세혁 선수도 한 50억 언저리. 그러면은 양의지는 뭐 150억 진짜 150억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외의 선수들 뭐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이글스의 영입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화이글스는 어쨌든 이 FA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선수에게 또 요구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역할이 다소 좀 많을 수밖에 그럼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베테랑으로서의 역할 혹은 이제 팀을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데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또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년 FA 매물이 또 별로 없어서 셀러리 캡 때문에 올해 FA 이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이 맞아요. 안녕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시장을 적절히 이용한 에이전시 이 리코 에이전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스토브리그는 리코가 승리하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뭐
삼성 사랑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